네, 정상회담차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후 미 행정부 외교안보정책 담당자들과의 접견을 시작으로 공식적인 회담 일정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네, 교차 상태에 빠진 북미 간 핵 협상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세계의 관심이 지금 워싱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전문가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장철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북미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장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이번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제2차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관계가 굉장히 좀 경색됐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데 네. 어쨌든 냉각 국면을 일정하게 지속을 하고 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 북미 관계가 다시 잘 돌아가도록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 예. 워싱턴에 이제 갔다 오는 시간이 체류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길다는 보도도 봤는데 그렇죠. 예, 그 정도로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를 긴박하게 이렇게 다루기 위해서 간 거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결국 문 대통령으로서는 큰 두 가지의 숙제를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예. 한 가지는 이제 하노이 회담 이후 또 뭐 그 이전에부터 계속 나온 얘기입니다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이 남북 관계를 비핵화의 진전 속도와 좀 다르게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남북 관계 발전 속도와 비핵화의 속도를 맞춰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요구였고 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과 미국 사이에 뭔가 온도차, 시각차, 인식차 이런 것들 때문에 공조가 좀 삐걱거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어쨌든 네. 하노이 회담 이후에 첫 번째 직접 만남이 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그렇죠. 그러니까 한미의 그런 공조를 재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그다음에 사실 그보다 더 급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네.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에 우리 장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협상이 교착 국면이거든요.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있지만 각각 자기 입장을 주장하고 협상 결렬의 책임을 상대 측에 넘기면서 상대 측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대화의 자리를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인가. 그게 지금 문 대통령으로서는 또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안고 있는 과제들을 짚어주셨는데요. 자, 구체적인 일정을 좀 살펴보면 우선은 폼페이오 국무장관, 볼턴 보좌관을 접견한 이후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접견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선은 양국 정상이 만나기 전에 이렇게 주요 관료들을 먼저 만나게 된 그런 배경을 좀 짚어주시죠. 아무래도 정상회담 하기 전에 우리 쪽 실무진들이 미국을 방문을 해서 예. 실무적인 조율은 다 마쳤겠지만 정상회담을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워싱턴에 있는 동안 계속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사전에 그 미국 쪽의 외교안보 관련된 실무 책임자들과의 그 면담이나 접견을 통해서 미국 쪽 입장이 무엇인지 충분하게 듣고 또 설명할 게 있으면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러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센터장님 좀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요? 예, 결국 지금 만나는 인원들이 예를 들어서 폼페이오 장관, 예. 뭐 북한을 여러 차례 드나들었고 또 실제 지금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는 주무장관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도 역시 계속 내내 준비부터 진행 과정에 함께했던 그런 핵심 참모인이고 네. 볼턴 같은 경우는 조금 한 발 뒤에 있다가 회담 와가지고 회담 때문에. 상당히 아주 적극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회담 끝난 후에도 나와서 이번 회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네. 결국은 폼페오나 볼턴 같은 경우는 폼페오는 국무장관으로서 또 볼턴은 대통령의 핵심 측근 참모로서 이번 비핵화와 전반적인 6.12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하는 핵심 참모로서 이들과 미국의 생각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거예요. 예. 프란스 부통령은 사실 뭐 부통령이고 미국 내에서는 또 굉장히 미국 국민들의 신망을 받고 있고 중요한 인물인 만큼 함께 또 교감을 나누는 것이 상당히 정상회담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 전에 그런 분들과 만나서 시간을 갖는 그런
스케줄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대북 제재 해제에 대해서 일부 여지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좀 하루 차를 두고 좀 발언에 좀 온도 차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좀 뭐 이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관련 청문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그동안 미국이 발표한 바로는 검증된 비핵화, 소위 말하는 FFVD,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가 돼야 제재를 풀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일관되게 미국이 확인했던 입장이었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 발언에서 확고하냐 그랬더니 조금 여지를 두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단서는 달았죠. 그 여지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그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보이고 가시적인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좀 여지를 갖겠다 하는 것인데 예. 그 전에 폼페이오 발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는 존중되고 유지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로 봤을 때는 지금으로서는 유엔의 제재보다는 미국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독자 제재의 일부를 좀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다시 말하면 미국이 요구하는 신고 검증, 특히 영변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진정성이 느껴진다, 확인할 수 있다. 이건 가시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진다면 일부라도 융통성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문 대통령이 앞으로 뭔가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에 힘을 실어주고 또 이걸 좀 주목하고 있을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의 참모들에게도 그런 대화의 여지를 주려고 하는 좀 의도적인 그런 멘트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예. 듭니다. 네, 북한을 향해서도 어떻게 보면 의도가 된 그런 발언이라고 짚어주셨는데 교수님께서 또 동의를 하십니까? 이 여지를 남겨두겠다라는 의미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의 입장은 계속 일관되게 그 FFVD를 관철해야 된다라는 예.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가는 것과 관련해서 그 직전에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미국 상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이 미국 쪽에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인지를 미국이 충분히 알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센터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북한에도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미국이 이제 그 외교 라인을 통해서 북한에게 실무적인 대화를 제기할 준비가 됐다라고 했지만 북한에서 답이 없다라는 보도도 봤는데 그런 측면에서 북한에 조금 더 적극적인 호응 같은 것도 끌어내고 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좀 의도가 담긴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를 해보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놓을 카드 일단 뭐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이제 뭐 많이들 얘기가 나오고 있죠. 사실 하노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무엇인지가 명확히 드러났고 예. 그 이후에 미국은 미국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자기들의 분명한 입장을 얘기를 했거든요. 뭐 이미 보도가 돼서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은 일괄 타결, 소위 말하는 빅딜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과 미사일 그리고 화학무기와 생물무기까지 모두 포함해서 네. 검증 가능하게 비핵화가 돼야 제재를 해제해주고 북한이 원하는 평화협정, 관계 개선 또 북한이 정말 강대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경제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빅딜인데 북한은 이제까지 일관되게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또 하노이에서 얘기한 영변 내놓은 것만 해도 이건 대단히 통 큰 결단이다. 그리고 미국에게 작은 제재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못 해주느냐 하는 것이 이제 북한의 입장이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요, 일관되게 북한이 지금 엊그저께 정치국 확대회의, 당중앙위 전원회의, 오늘도 최고인민회의인데 예.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내놓는 것은 우리는 미국의 대북 제재가 길어질 수도 있다. 긴 호흡을 가지고 제재와 압박에는 굴하지 않고 우리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과연 양쪽을 대화의 자리로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서 뭐 요즘 나오는 얘기가 조기 수학, 예. 또 뭐 굿이너프 딜, 충분한 그런 이 딜 이런 얘기인데 이건 결국 지금 생각해 보면 뭐 구체적인 게 나온 건 아닙니다만 미국이 원하는 포괄적 합의를 하되
이행하는 좀 것은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면서 그 단계마다 북한이 원하는 그 제재를 부분적으로라도 풀어주는 그렇게 해서 양쪽의 주장을 일부 충족시키면서 대화의 자리로 이끌어내보고자 하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굿 이너프 딜이라고 하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미국이 과연 그래 그렇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여부 그것이 지금으로서는 관건인데 일단 뭐 회담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 이 조기 수학론을 아마 청와대에서도 이제 꺼내들 거다라고 밝혔거든요. 과연 미국에서 이걸 받아들일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아마 지금까지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이 견지해왔던 입장들 같은 것들을 보면 우리 쪽에서 강조하고 있는 굿 이너프 딜이나 조기 수학론 같은 것들을 단번에 아마 수용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럴 것 같았으면 진작에 그런 완고한 입장을 견지하지도 않았을 것 같고요. 네. 뭐 그랬다면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지금까지 그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보여왔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봤을 때는 예. 우리 쪽이 뭐 여러 가지 창의적인 대안 이런 것들을 내놓는다고는 하지만 미국에서 그것들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한국이 원하는 대로 이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거나 협상을 재개하는 모멘텀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구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아무래도 좀 회담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제 단독 회담에 그 양국의 퍼스트 레이디들도 함께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두 정상이 1대1로 만날 시간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보다 미국에 체류하는 시간 자체가 적기 때문에 네. 그 체류하고 있는 시간 자체를 굉장히 쪼개서 알뜰하게 쓸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뭐 당초에는 대통령끼리 만나고 영부인끼리 만나서 오찬을 하거나 이런 일정들로 알려졌었는데 이제 출발하시고 나서 알려진 거는 그 영부인까지 대동하는 그런 회담이나 뭐 만남 같은 것들이 예정돼 있다고 알려졌는데 네. 사실 만남의 형식이나 참석자도 그 만남의 내용을 만났을 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을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워싱턴에 간 이유 자체가 북미 대화 재개, 그다음에 한반도의 이 평화 프로세스를 조금 더 한 발 앞으로 진척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영부인들이 이렇게 같이 동참을 하신다고 해도 뭐 중요한 얘기를 못 하거나 예. 아니면 빼먹거나 일단 뭐 그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네. 예, 뭐 센터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예. 뭐 오벌 오피스에 우리나라 대통령 부부가 네. 이렇게 초대된 건도 처음이라고 하던데요. 예,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시간 자체가 길진 않아요. 그 양 정상이 만나 하시는 시간이 뭐 대략 한 2시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통역을 빼고 나면 시간이 길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미 사전에 참모들이 양 정상이 만나서 대화할 내용들을 조율을 했고요. 이제 양 정상은 조율된 내용을 확인하는 이제 그런 자리가 될 텐데 글쎄요. 이제 부부가 동반해서 계속 시간을 가지실지 아니면 별도로 또 두 정상이 시간을 가질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는데 네. 아무튼 그 자리를 통해서 앞서 말씀을 제가 드렸듯이 한미 다시 말하면 지금 미국은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조금 의구심이 있는 거거든요. 한국 정부가 정말 우리와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가.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우리와 일치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 목표가 일치되고 있고 또 그렇게 가는 과정, 다시 말하면 큰 틀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 다만 북한이라고 하는 상대가 있으니 조금 더 좀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마 교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번에 이루어질 것이고 예.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대통령에게 지난번 하노이에서 돌아오면서 비행기를 통해서 이 전화 통화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하고 그런 역할을 좀 해주기를 바란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번 회담을 뭔가 북미 회담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트럼프 대통령에도 있을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교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아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단독 회담 이후에 확대 정상회담이 열리게 될 텐데 네. 일단 좀 배석자 면면들을 보면 우리 측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리고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또 주인재 주미대사가 배석을 하게 되고 미국 측에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 또 볼턴 보좌관,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이렇게 이제 함께 하게 됩니다. 글쎄 일단 배석 인사 면면으로 봤을 때는 뭐 회담의 좀 분위기나 의제나 이런 것들을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뭐 이게 그 정상회담이고 뒤에 외교안보 참모들을 예. 모두 다 같이 이렇게 동석을 시켜서 하는 확대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논의가 되는 것처럼 그 정상회담에서 이제 양쪽 대통령이 주로 말씀들을 하실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원하는 거,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서로 의견을 뭐 사전에 실무 조율을 통해서 주고받았던 걸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정상회담이 끝났기 때문에 합의문을 발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뭐 빈칸들, 블랭크들 이런 것들을 채워나가는 작업들이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제하고 관련해서는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논의가 되는 것처럼 북미 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주요 의제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것들이 실무 차원에서 충분히 협의가 됐고 양쪽 대통령 사이에서도 충분히 합의가 된다면 뭐 우리 쪽에서 기대하고 있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이런 얘기들도 아마 뭐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배석 인사의 면면으로 봤을 때는 이 확대 정상회담의 분위기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그러니까 정상회담이라는 게 말씀하셨듯이 예. 정상회담 글자 그대로 대통령 간의 대화거든요. 이게 진행되는 동안 뭐 지금 폼페오와 강경화 장관이 서로 이제 맞상대가 되는 거고 볼턴과 우리 정의용 실장, 예. 그다음에 주한미 대사, 주미 한국 대사 이렇게 이제 서로 카운터파트들이 나란히 앉았단 말이죠. 그렇죠. 예,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땐 회담의 진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네. 대략 그 회담은 양 정상이 모두 발언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회담에 임하는 각 측의 입장 또 바람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결국 이번에 회담이라는 게 결국 한미 간의 공조와 그다음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한미 간의 어떻게 이걸 풀어가야 할 것인가, 비핵화의 목표와 로드맵과 추진하기 위한 방안 그런 것들이 이제 함께 논의가 될 것이고 예. 그 외에도 한미 간의 현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미 간의 전시 작전권을 전환하기 위한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라는 게 이제 금년부터는 매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한미연합연습도 이제 이 과거에 했던 연습들을 바꿔서 19-1, 19-2 그런 동맹 연습으로 바꾸는 한미 간에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특히 예. 이번에 청와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고 공조를 하고 비핵화의 물꼬, 협상의 물꼬를 트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회담이 끝나고 나면 공동보도문 또는 합의문들이 나올 텐데 그 합의문 내용 속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 이런 내용들이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구체적으로 뭐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굿 이너프 딜이나 뭐 조기 수학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큰 틀에서의 예, 큰 틀에서 대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조속히 대화가 재개되기를 원한다라든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라든지 한미동맹의 공고함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아마 합의문 또는 공동보도문에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상당히 2시간이 조심스럽게. 상당히 빡빡한 일정이 될 것 같네요. 그럼요. 네. 시간이 많지는 않죠. 네, 북미 간의 조율도 해야 되고 또 한미 간의 현안도 폭넓게 논의가 되어야 할 텐데요. 다만 이제 북미 간의 조율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볼턴 보좌관이 또 대북 강경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떤 역할을 할지에도 좀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사실 볼턴 보좌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배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막판에 이제 나와서 모습을 비춰서 네. 비췄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나면서 다 볼턴 때문이다. 뭐 이런 평가들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또 그 뒤에 나오는 보도들이나 얘기들 같은 것들을 들어보면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만만치 않았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앞서서 그 보도가 나올 때 미국 예, 쪽 예. 참모들을 뭐 그 강경파 미 참모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문구도 봤는데 사실은 이게 뭐
폼페이오 장관이나 볼턴 부장관이 원래부터 강경파였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유연한 입장을 보였던 적도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항상 강경한 무언가 대안을 내놓고 정책을 주도하고 이렇게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아무래도 센터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이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대화나 협상 같은 것들이 주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참모들이 누가 배석하느냐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 그 문제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변화시켜 나가느냐 어떻게 의제를 조율해 나가느냐 그 부분에 오히려 더 관심을 모으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갖고 결국 있습니다. 네. 볼턴은 뭐 강경파로 이미지가 이렇게 그려지죠. 예. 예. 그리고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뭐 리비아식 해법 이런 얘기를 했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 6.12 회담에 한번 휘청거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결국 북한이 볼턴의 발언에 대해서 강도적인 요구다 그러면서 반발을 했고 이번에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3월 15일 날 나와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할 때도 회담의 결렬의 책임은 폼페오나 볼턴 같은 사람들이 망쳐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려고 그랬는데 참모들이 흔들었다. 특히 볼턴에 대해서 북한은 아마 좀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예. 제가 볼 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것은 결국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말로는 했지만 행동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진정성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무슨 뭐 굿 이너프 딜이든 뭐 그게 스몰 딜이든 빅 딜이든 딜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의지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의 의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국에게 확신시켜줘야 되는데 볼턴이나 특히 폼페오, 특히 볼턴 같은 경우는 그동안 북한을 너무 잘 알고 또 많이 다뤄왔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확고한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계속 이제 주입을 시켜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볼턴이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는 있으나 지금 상황에서 양 정상이 하는데 볼턴이 참여했다고 그래서 네. 입장이 바뀌거나 볼턴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강경파로 이미지는 각인이 돼 있지만 나는 내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대통령의 참모로서 일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미국의 정책 방향을 이끌어가는 그런데 이제 조언을 하는 역할이지요. 예. 네. 하노이 회담이 실패하게 된 이유가 뭐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뭐 북한의 진정성에 트럼프가 의구심을 가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뭐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이 가장 큰 변수였다 이런 좀 분석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뮬러 이 특검 수사가 지난달에 이제 종결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워졌다고 보십니까? 예, 그런데 이제 북한도 그런 얘기를 해야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기대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입만 열면 본인이 김정은 위원장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적어도 자기가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를 시도했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핵실험도 안 하고 미사일 발사도 안 하고 풍계리, 동창리 각각 핵시설들이 그렇게 됐다. 네. 대단한 성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 회담에서 자기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변 카드만 하나 쥐어줘도 트럼프 대통령은 덥석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내적으로 굉장히 궁지에 몰려있고 어렵기 때문에 예. 그걸 카드로 가져가서 막 발표를 하면 네. 트럼프는 그 어려운 궁지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될 것이다라는 계산을 했는데 결과는 아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뮬러 특검 결과는 그렇게 걱정, 우려, 트럼프 입장에서 우려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지금 특별한 이 증거를 발견하기 그렇죠. 어렵다고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죠. 예, 예. 그렇다면 국내적인 입지가 매우 좋아졌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재선 가도에 큰 동력을 얻은 그런 상황일 수 청신호 같은 있습니다. 예. 청신호죠.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정책, 본인의 입장을 계속 견지해 나가는 그런 오히려 하노이에서 빈손으로 왔을 때 박수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가.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로서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의 변화, 다시 말하면 진정성 있는 결단을
유도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형국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에서 좀 여유가 있다면 이제 관건은 또 북한일 텐데 지금 방식보다는 의지의 문제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의중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좀 접촉이 좀 잘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난달 말에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북쪽 인원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철수했다가 예. 주말 지나고 나서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네. 슬그머니 복귀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네. 측면에서 봐서는 남북한 사이의 물밑 접촉이나 네. 공식적인 라인을 통한 접촉이 네.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고요. 네. 다만 물밑에서 뭐 정보 라인이라든가 비공식 라인이라든가 예. 아니면 또 다른 채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북한의 의중은 충분히 파악하고 미국에 가셔야 되지 않았을까. 네. 그래야만 이제 우리가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든지 뭐 운전자 역할을 하든지 이에 예. 상관없이 북한과 미국을 다시 대화의 장으로 불러낼 수 있는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의 의정도 충분히 파악하고 미국의 의정도 파악하고 그래야만 가능한 것이니까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남북한 사이에 뭐 직접적인 어떠한 접촉이나 이런 게 있었든 있지 않았든 간에 상관없이 북한이 기존에 해왔던 주장들이 일관되기 때문에 그런 것만이라도 충분히 우리가 북한의 입장은 파악하고 예. 파악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북한의 입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오늘 이제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가 열렸는데 아직까지 네. 이제 뭐 그 내용이 좀 전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관심이 가는 게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이제 중대 발표를 하느냐,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 이 부분이었을 텐데 글쎄요, 뭐 어떤 뭐 메시지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이제 북한의 체제 특성을 보면 결국 그동안에도 최고인민회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도 정치국 확대 회의가 먼저 열렸고 그다음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또 열렸고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두 번의 자리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는데 그 밝힌 것이 금년 1월 1일 본인이 육성 신년사에서 얘기했던 소위 말하는 새로운 길, 예. 또 최선희가 말했던 중대 결심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얘기한 것은 자력갱생과 자력경제를 강조했거든요. 특히 자력갱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27번이나 썼다. 이 얘기는 뭐냐면 특히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의 그 발언 내용 중에 이 이제 북한 매체를 통해서 나온 얘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혈안이 되어 오판하는 적대 세력들에게 예. 심각한 타격을 줘야 한다. 그러니까 적대 세력이라고 미국이라고 딱 얘기는 안 했지만 미국을 포함한 일본, 한국, 뭐 어쨌든 이런 걸 통틀어서 다시 말하면 제재를 통해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우리는 자력갱생의 힘을 통해서 자립으로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아무리 제재도 우리는 굴복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것이다라고 하는 걸 에둘러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새로운 길을 가겠다 또는 뭐 핵실험을 재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 혁삼 국면, 다시 말하면 미국이 말하는 일괄 타결안 모든 걸 내려놓으면 제재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건 적어도 나는 그걸 받아들일 준비는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걸 이번 회의를 통해서 밝히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역시 대화의 문은 닫지 않았지만 네. 그러나 대화의 문이 열린다 해도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는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가 직접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간접적인 매체를 통한 간접 대화는 지금 교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서는 뭐 확인된 바 없다고는 했습니다만 태양자를 전후해서 대규모 열병식이 있을 거다라는 분석도 나오거든요. 혹시 뭐 그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미국 쪽에서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서 차량이 한 200여 대 정도가 예. 이제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하게 되면 그걸 준비하는 차량들이 모이는 게 평양에 있는 미림 비행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쪽에 한 200여 대의 차량이 모여 있는 게 위성 사진에 찍혔고 규모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아닐 수도 있는데 뭐 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나왔던 거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방부에서는
규모나 뭐 이런 준비 상황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봤을 때는 열병식 준비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많이 모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좀 북한이 왜 그런 그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봤을 때도 그렇고 열병식 하게 되면 차량이 뭐 100대가 나오든 200대가 나오든 차량 대수도 중요하지만 그 준비 열병식이라는 게 이렇게 최고 지도자에게 그 북한군이 갖고 있는 일종의 위험이나 용맹함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열병식을 많이 한 북한이어도 열병식에 대한 준비를 치밀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4월 15일이 불과 뭐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예. 그런 것들을 기념해서 열병식을 하기에는 준비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분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하나를 더 짚어보면 네. 이번 한미회담의 성과에 따라서 지금 뭐 남북회담 조기 성사 가능성도 좀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워싱턴에 가신 거잖아요. 네. 한미 정상회담하러. 그리고 6월 말에 아마 6월 말이 될지 모르겠는데 6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온 김에 한국도 들렸다 가는 그런 일정을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예. 쪽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사이에 이제 4월에 남북 정상회담, 4월에 한미 정상회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물꼬를 잘 트면 5월 달에 혹은 4월 말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6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오는 걸 계기로 해서 예. 한미 정상회담을 다시 하든지 아니면 남북미 정상회담을 하든지 이런 일정들을 아마 스케줄을 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걸 통해서 한반도의 여러 가지 평화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한 발짝 한 발짝 진전시켜 나가는 그런 계획들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도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번에 어떻게든 물꼬를 좀 트고 모멘텀을 만들어야만 우리가 원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진행을 시킬 수가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 재개나 이런 부분에서 물꼬를 트지 못하거나 못한다면. 기대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뭐 사실은 프로세스가 좀 틀어지긴 하겠지만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에 한미 정상 간의 대화를 했기 때문에 남북 정상 간의 대화도 또 필요할 수가 있는 법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그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완전히 없어지거나 이럴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을까, 적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장 교수님께서 전망을 해주셨는데 글쎄 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 남북 정상회담 또 트럼프 방한까지 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이제 작년을 보면요. 작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이 있었고 판문점 선언이 나왔는데 사실 이제 오늘이 4월 11일이니까 4월 27일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판문점 선언 1주년이 됩니다. 네. 작년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합의를 해놓고 5월 24일 풍계리에서 이 핵실험장 폭파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바로 그날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 회담을 안 하겠다라고 취소하는 공식 서한을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나서 6.12가 복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북미 간의 협상이 교착될 때마다 한 번씩 나서서 그걸 다리를 이어주는 역할을 5월 달에 한 번 했고 작년 9월 달에도 한 번 했어요. 네. 8월에 교착되고 9월 회담하고 또 이어지고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머릿속의 구도는 그럴 겁니다. 미국에 가서 일이 잘 되면 와서 원포인트 회담이나 특사를 보내서 다시 북미 간의 협상을 이끌어내는데 잘하면 6월 달에 방한할 때 판문점 같은 데서 다시 한번 3차 북미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도 하고 같이 이어가는 그런 구도로 잘 될 경우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좀 머릿속에 그리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대화의 문을 닫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물꼬를 좀 잘 지켜봐야 터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장철훈 경남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말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